네, 미국의 고금리 지속 우려에 파랗게 질린 아시아 증시 그 가운데서도 또 코스피가 4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습니다. 자, 외국인 기관이 쏟아내는 물량의 코스피가 2,514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2.5% 하락한 860에 밀려났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0원 이상 급등한 어제장이었는데요. 네, 일부 테마들 중입자 치료라든지 양자 컴퓨팅으로 일부 테마들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오늘은 하창원 헤르메스닥 본부장 모시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미국의 통화 긴축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이렇게 또 파장이 클 줄은 좀 상상을 못했는데 한 줄 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장에서 기대한 방향성과의 좀 반대되는 좀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또 셧다운 또 이슈가 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는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의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제 일본 쪽에서 아마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 기조가 바뀌게 되면 결국엔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게 이제 달러 강세에 따라 또 부담감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시장에 있는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하방은 어느 정도까지 열려 있다고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조금 상황을 더 지켜보시긴 해야겠지만, 저는 일단 2,500선을 강하게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매수의 포지션으로 가시되 2,420에서 2,440 요 라인에서의 좀 바닥을 다지는 걸 보시고 비중은 좀 더 크게 확대를 하시는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2,500선을 강하게 뚫고 내려가서 거기서 하방을 굉장히 세게 맞을 정도의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기업의 실적치라든지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수출 데이터들도 좀 개선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전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얻어맞을 정도의 그런 펀더멘털은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2,500선을 강하게 깨고 그 하방이 어디 정도까지 나올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500선이 깨지고 말씀드렸던 그 하단 밴드에서의 좀 지지가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좀 현금화 해놓으셨던 자산의 한 50% 정도까지는 좀 배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11월 달에 이런 또 긴축에 대한 흐름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현금화 해놓으신 거에서 나머지 50%는 또 변동수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지수가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대응하실 수 있는 그런 자금은 꼭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2,420, 2,440에서 지지 여부 확인해보고 좀 현금화된 부분의 50% 정도 활용하는 것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외에서 움직인 종목들 특징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박재은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시간외 특징주부터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가결 소식 속에서 정치 테마주가 상한가로 올라온 모습인데요. 먼저 남아토건이 10% 올랐고 범양건영도 10% 상한가 행진 이어갔습니다. EMNI는 장 마감 후에 열린 임시주총에서 주주 친화 기업을 선언을 했는데요. 이 때문일까요? 영향을 받으면서 7.84% 올라온 모습입니다. 장 마감 후에 적정 의견 감사 보고서 제출 공시를 낸 양지사도 보실 텐데요. 4.16% 올라왔습니다. 세아 제강지주는 3%대 오른 모습인데요. 사상 최대 실적에도 만년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감산 시작 소식 속에서 철강주가 움직이고 있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외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시간외 특징주 오른 종목들 그리고 내린 종목들을 상당수가 정치 테마주더라고요. 네네네. 정치 테마주는 보통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슈가 있을 때 이제 반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에서의 이제 관련주들이 다 수급에 영향을 받는데. 사실 정치 테마주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성이 같거나 아니면 파가 같거나 약간의 영향성만 있으면 이제 수급들이 굉장히 되거든요. 그리고 아마 매매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접근을 하시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5년마다 나오는 빅 이벤트고,
거기에서 이제 뭐 아무래도 좀 수익성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올해 이제 하반기 정도부터는 계속적으로 좀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이제 또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좀 이런 정치 시황을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을 또 보이시네요.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을 한번 볼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정치 테마나 뭐 품절주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여서 그 중에서 이제 세아 제강 지주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이런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에다가 최근에 이제 철강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슈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중국 쪽에서 워낙 생산을 많이 하고 그걸 싸게 이제 수출을 하니까 수출 관련된 이슈도 있는 거고 결국엔 이제 공급량이 줄어들게 됐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좀 반대 수혜를 받을 것이냐 그리고 뭐 최근에 사우디라든지 이런 물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전쟁에 대한 기조가 뭐 6에서 한 7년 정도는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중국 쪽에서도 뭐 부양책을 위해서라면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가계부채의 70%가 부동산에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철강에 대한 수요는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철강주들이 대부분 주가가 조금 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따른 좀 트리거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역대급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PER이 거의 뭐 3년 동안에 뭐 한 두세 배 정도 수준으로 되고 있고 유통주식수는 정말 작습니다. 이제 뭐 지주회사 치고는 주식수가 뭐 정말 400만 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통 주식수가 상당히 좀 적다. 대신에 이제 유통 주식수가 작은 종목군들의 특성이 적은 물량에도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저평가에다가 PBR도 보시면 0.5배 수준이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기타 이제 동종업계 지주 회사랑 비교했을 때 유통지수가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합니다만 어쨌든 PER 수준도 상당히 좀 괴리감이 좀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저평가 매력도가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올라가는 이유가 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금 더 추가적인 연속성이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정치 테마가 좀 강하게 움직이긴 하겠지만 그쪽을 굉장히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시간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실적도 뭐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제가 좀 집중적으로 본 거는 EPS 부분입니다. 이제 EPS 부분이 21년 대비했을 때 22년에 58%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25%가 늘어났거든요. 사실상 뭐 이제 조금 이런 펀더멘털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EPS가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을 봐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어쨌든 EPS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역대급 엔저로 일본 쪽 철강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던데요. 뭐 크게 뭐 신경을 안 써도 되는지요? 신경은 써야죠. 신경은 써야 되는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 중국발 관세, 뭐 반덤핑 이런 이벤트들이 최근에 좀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 물량이 싹 조금 더 이렇게 눌리게 됐을 때 뭐 일본에서 치고 올라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어쨌든 중국발 비중에서 좀 줄어들게 됐을 때 플러스 수혜가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좀 시장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거든요. 최근에 뭐 일부 종목군들도 좀 급등이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기조라면은 충분히 좀 연속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세아 제강 지주 가격 접근은 어떻게 볼까요? 네, 가격이 좀 5일선과의 이격이 좀 상당히 벌어져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21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오늘 이렇게 치고 올라가시면 그냥 보내주시고 내려왔을 때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1차적으로는 27만 원을 보고 있기는 한데 사실상 좀 오랜 기간 또 이제 박스권을 만들면서 좀 뚫어줬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의 좀 가격 탄력도는 조금 더 세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8만 5천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아 제강 지주 목표가 27만 원으로 제시된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증시 끌어내린 것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었다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650억을 또 기관은 7,200원어치를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외국인 기관이 담은 종목들 특징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이 장바구니에 담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설명회를 앞둔 화장품주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맥스를 18거래일째 사들이고 있습니다. 펨트로는 반도체 검사 장비 사업의 본격화로 기대감이 실려있는 기업인데요. 8거래일째 외국인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HMM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최근에 커지고 있는데요. 동원그룹이 HMM의 인수에 진심이라고 하죠. 이에 따라서 6거래일 연속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실적 개선에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고 하죠. 5거래일 연속 매수세 이어지고 있고 실리콘2는 4거래일째 매수인데요. 해외 수출이 활발한 가운데서도 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기관의 특징주도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죠. 먼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SK디스커버리 무려 85거래일째 기관에 눈독을 들이고 있고요. 잉그로드랩의 경우에는 최근 미국에서 K-메이드 화장품이 인기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10거래일 연속 매수고요. 강점이 있는 전기를 기반으로 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8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조달청과 손을 잡고 기술 기업을 키운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 5거래일째 매수고요. 추석 연휴를 겨냥한 일본 패키지가 완판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시장에 여전히 화장품주라든지 중국 소비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 특징주 가운데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실리콘2를 좀 보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화장품 유통과 관련된 회사인데 최근에 이런 쪽이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경절도 있고 연휴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횟수가 늘어나는 거죠.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움직임들이 충무로 근처에도 이제 깃발 들고 네,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영동에서도 많이 보이고 여의도나 이제 기타 서울 지역에서밖에 아직 확인을 잘 못했지만 제가 이제 공항 지역과 서울 지역만 좀 확인했는데 일단 그쪽은 상당히 많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회사는 사실 중국 매출 비중이 막 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이라든지 기타 이제 국가에서 한 170여 개국에서 이제 좀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특정 국가에 좀 큰 영향을 받기는 좀 어려운 종목이다. 근데 이제 미국발 비중은 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화장품 쪽에 이제 중국발 부분으로 플러스 알파 요인이 생기긴 했지만 사실상 미국, 유럽, 일본 지역에서의 독보적인 지위가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주가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아지면 유통량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리콘2가 좀 기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업이익률도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좀 개선이 되고 있고 실적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어서 실적 베이스로도 충분히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반기에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법인을 만들면서 지역 영역이 또 추가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리콘2 말씀 주셨습니다. 영업이익률 꾸준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역별 매출 자체도 굉장히 균형되어 있다라는 부분. 크게 조정도 없이 지금 주가는 쭉쭉 뻗어나가는 차트를 그리고 있는데 네네. 지금 위치도 괜찮다 보시는 거죠? 일단 단기적인 흐름은 더 추가적으로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매수를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7,900에서 8,500원 라인으로 웬만한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단기 박스권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서 매수하시기보다는 하단에서 매수하시고 상단에서 매도하시는 부분 오히려 이제 뚫고 올라가는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증권가 목표가도 10,000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똑같이 10,000원 설정했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6,9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리콘2에 대한 가격 전략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 수급 특징주 가운데 오늘 일정에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롯데 관광 개발입니다. 앞서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발 이런 패키지 완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지노나 이런 호텔 숙박 시설에서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졌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오기 전에 이미 선제적으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면 플러스 알파 요인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제주도 지역에 또 이제 거주하고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상당히 지금 많다라는 네. 얘기는 들었는데 제 눈으로 직접 안 봐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냥 전달만 들었다라는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소식통이 또
제주까지 있으시죠? 거기 좀 연고지가 또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좀 여쭤봤고요. 어쨌든 카지노 쪽이 인바운드 쪽으로 좀 본다라고 한다면 면세나 이제 카지노, 미용, 의료기기 이쪽이 조금 저는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그리고 또 드랍액이 거의 최고치를 또 갱신했다라는 얘기들이 좀 스물스물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드랍액이 좋아지게 되면 카지노 게임을 하기 위해서 고객이 바꾸는 칩 전체 금액이니까 자연스럽게 카지노가 따는 홀드액 같은 경우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게 실적에서는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조금 주가의 상승력이 나온 이후에 단기 눌림목이 나왔기 때문에 뭐 현재 시점에서 국경절이 끝나기 전까지는 좀 단기적인 관심을 추가적으로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10일 동안의 긴 연휴를 앞두고 중국 관광객들의 유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 가격 전략도 확인하겠습니다. 네, 가격 같은 경우는 13,850원 라인부터 14,550원까지 조금 더 눌렸을 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9,200원으로 전고점 좀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2,7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 지금 밴드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좀 눌렸을 때 공략해보자라는 이야기 있었고요. 목표가는 19,2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전고점 돌파 기대된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자, 그러면 오늘 하창원 본부장이 오늘장 공략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KCC를 좀 들고 왔습니다. 최근에 조금 기세를 보이다가 좀 시장에서의 흐름을 같이 받으면서 좀 눌리고 있는데 조금 더 눌려주면은 조금 이게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종목도 엄청나게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일단 PBR은 0.36배 수준이고요. 최근에 뭐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유의미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실리콘, 도료, 페인트 이런 쪽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회사입니다. 일단은 뭐 실리콘 쪽에 대한 사업 부분이 2분기까지는 좀 부진했는데 4분기 이후부터는 상당히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자동차라든지 조선 부분에서의 좀 유의미한 실적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나 뭐 이제 자동차 수출량 상당히 좀 좋아지는 수출 데이터들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비중이 한 40% 정도가 차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상 실리콘이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4분기부터 상당 부분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뭐 아무래도 이것도 중국발 이슈를 좀 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시장에서 이렇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조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자신의 평가를 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 오랫동안 우하향을 하다가 이제야 막 역별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또 초입 부분에서의 1차 눌림목이 나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눌림목이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가지고 끌고 가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아주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KCC 지금 시장에서의 기대감 8월 말부터 지금 나오면서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중에 약간의 지금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가격 전략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가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눌렸을 때 23만 5천 원부터 24만 5천 원까지 일단 11선 지지하시는 거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으로는 32만 원 라인 때 보고 있는데 사실상 좀 평가를 제대로 받는다고 한다면 뭐 30만 원대 후반도 되겠지만 요 라인부터 좀 슈퍼 매물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뚫어주기 위해서는 정말 대량 거래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1차 목표가 32만 원 잡았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0만 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KCC 자, 목표가는 32만 원, 손절가는 20만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오늘 종목 진단 살까 말까에서 세아 제강 지주, 또 실리콘2, 롯데관광개발과 KCC까지 투자 포인트 야무지게 짚어주셨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